그래서 구름의 발생 과정이랑 구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좀 약간 소단원이 바뀌면서 날씨 그리고 바람 이런 거를 봐볼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압이에요. 기압의 정의 봐보면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공기가 주변에 막 이렇게 퍼져 있죠. 우리도 사람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사방팔방에 공기들이 다 모여있잖아. 그럼 이 공기 입자들이 다 각자마다 작용하는 힘들이 있을 거야. 그렇다 보니까 중력과는 다르게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공기덩어리는 이 모든 공기 입자 하나하나가 다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사방팔방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이 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기압을 측정하는 방법, 이 대기압이라는 건 대기 압력, 즉 공기 압력을 의미하는데, 이 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토리첼리 실험이 있어요. 토리첼리 실험. 그래서 수은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수조에 수은을 가득 담아요. 이렇게 수은을 담아. 자, 이렇게 수은을 담고 여기에 또 뭘 담을 거냐면 유리관을 담을 건데, 유리관도 하나 준비해서 여기에도 수은을 매우 가득 담아. 매우 가득. 빈 공간 없이. 매우 가득 담아요. 이 가득 담은 수은을 뚜껑을 잘 막아가지고 얘를 뒤집어서 여기 넣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넣는 거예요. 뒤집어서 넣어. 자, 이렇게 뒤집어서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분명 여기서는 빈 공간 없이 채웠는데 이걸 뒤집어서 넣으면은 갑자기 빈 공간이 생겨. 얘가 쭉 내려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원래는 없었는데 공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생긴 공간이지? 그럼 여기는 진공 상태야. 원래는 없었는데 그냥 쭉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공기가 채워져 있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진공 상태 아래에는 수은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은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고 왜 여기에서 멈췄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멈췄으며,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조 안에 있는 수은 역시도 더 이상 수은의 높이 변화가 수온이래 자꾸 수은의 높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죠? 그때의 힘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자, 일단은 이 수조에서 이 수은을 누르고 있는 대기압이 있겠죠? 대기압이 있을 거야.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수은을 누르고 있는 그냥 바깥에 있는 지금 이 공기 쪽에 떠다니는 공기들, 이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은 자체도 이 공기를 미는 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힘의 평형을 배웠듯이 얘네들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려면은 힘의 평형이 유지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은의 높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일정히 유지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만 있다면 얘는 점점점 수은 높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힘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X라고 해볼게요. 수은에서 높이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도 X, 여기서 이쪽 방향 부는 힘도 X, 그리고 여기에서 1로 위로 가는 힘도 X만큼 힘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지금 대기압이랑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압이랑 X는 같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더 봅시다. 이 유리관에 들어있는 수은 기둥도 봐볼 건데, 자, 여기랑 빨간색 요 X랑 여기서 누르는 힘이 같아야지 또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위에는 진공 상태니까 더 이상 뭐 공기가 없잖아. 기압이 아니에요. 그죠?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럼 위에 있는 이 수은 기둥의 높이만큼이 누르는 힘이랑
아래에 있는 x만큼 누르는 힘이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은 이 수은 기둥이 검정색으로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랑 x가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랑 같대요. 얘네 둘이랑. 그러면 대기압이랑 여기 있는 이 대기압이랑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때의 수은 기둥의 높이를 측정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76cm가 나온대요. 이 높이가 76cm.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하나에 그냥 1대기압, 1기압. 그냥 기본적인 평균 기압을 1기압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평균 기압을 1기압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1기압은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 이 76cm 기둥이 누르는 힘, 이 HG는 수은이에요, 수은. 그러니까 수은이 76cm만큼 누르는 힘이 1기압이랑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기압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1기압은 정확히 얼마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센티미터, 뭐 킬로미터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었잖아. 이제 기압의 단위는 뭐냐면 헥토파스칼이야. 그래서 평균적인 고緯도부터 저緯도까지 모든 기압을 평균 때렸을 때 그 평균 기압이 얼마냐면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1013 헥토파스칼. 자, 우리 헥토파스칼은 기압의 단위예요. 기압의 단위. 그래서 너네들이 아침 뉴스를 봤을런가 모르겠는데 좀 지나가다 봐보면은 뭐 예를 들어 보통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설명을 하겠죠. 이제 등고선이라 해가지고 등압선이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선들이 막 있어요. 선들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에 숫자가 적혀있어. 1020, 1016, 1012, 1008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있거든. 이게 다 기압이에요, 기압. 그래서 요 라인은 다 1008헥토파스칼이다. 요 라인은 다 1012헥토파스칼이다. 요 라인은 1016헥토파스칼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역들이. 자, 이런 식으로 기압을 표시하는데 이거 단위가 다 헥토파스칼이다. 그럼 헥토파스칼은 뭐냐면 얘는 1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100N만큼 누르는 힘을 1헥토파스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쓰기는 빡세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내자. 이거를 헥토파스칼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1기압 평균, 저緯도부터 고緯도까지 모든 기압을 평균 때렸을 때 그 평균 기압을 1013헥토파스칼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냥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자 하는 거고요. 그 1기압은 76cm, 수은의 76cm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수은을 뭐 평상시에 갖다가 놓을 수 있는 실험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얘를 대체해서 실험을 해보면 여기에 물 채우고 얘도 수은 기둥이 아니라 물 기둥을 사용하면은 물은 얼마가 나오냐면 10m가 나옵니다. 10m. 매우 높죠? 10m. 우리 사람이 1m 몇 cm도 1m 7cm, 70cm 이러니까 보통 1m 60 이러니까요. 그러면 10m면은 매우 높은 높이죠. 그죠? 그래서 물로 실험을 했을 때는 10m까지 올라간다. 1기압이 10m에 물 10m가 누르는 힘이랑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외워야 돼요. 이 1013, 76cm 뭐 깔끔하게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서 안 해도 되나 싶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거 중요하고 또 수은 기둥을 이번에 좀 다르게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수은 기둥을 이번에는 똑같은 수조야. 똑같은 수조에 이번에는 이 수은 기둥을 기울여 볼게. 수은 기둥을 기울여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수은 기둥은 또 어떻게 되냐를 이제 관찰을 해본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대기압은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수조로 진행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대기압 같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x도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 같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은이 누르는 힘 또한 같아야 돼. 이 힘 또한 같아야 돼. 얘가 x라는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은 기둥 누르는 힘은 76cm로 동일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은을 아무리 기울여도 결국에는 이 높이는 76cm로 동일하다. 오케이. 왜냐면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이 힘 x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76cm만큼의 힘을 눌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변형시켜보면은 이번에는 수소는 똑같아. 수소까지는 동일한데 이번에는 완전 뚱뚱한 유리관, 완전 얄쌍한 유리관, 완전 얄쌍한 유리관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은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넣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내려오는 이 깊이, 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x는 똑같아요. 오케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x 똑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x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이 76cm라는 힘도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면적이 나누어져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기압 정의가 헥토파스칼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죠. 그죠?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이 단위 면적에 76cm만큼의 힘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무리 뚱뚱해져도 아무리 얇아져도 결국에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수은 기둥의 높이 또한 76cm 둘 다 76cm로 동일하다. 오케이? 그러면 수은 기둥이 같은 장소에서 기압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수은 기둥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유리관이 아무리 바뀌어도 76cm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데 이 실험 장치를 그대로 갖고 가서 산 꼭대기로 가져가요. 산 꼭대기는 우리가 알듯이 공기가 조금 희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얘를 똑같이 진행했을 때 이 실험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수은 기둥에 넣고 여기 안에 이렇게 유리관을 넣었어요. 그 유리관을 넣었는데 공기 덩어리가 좀 적어졌어. 양이 없어졌어. 그러면 기압 또한 줄어든 거겠죠? 그지? 산 꼭대기로 가면 기압이 줄어듭니다. 자, 기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대기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대기압이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요만이었는데 딱 우리 집표 근처에서는 요만했는데 산 꼭대기로 가면은 막 과장돼서 그리면 요만해졌다라고 해보자. 오케이? 대기압이 요만해져요. 대기압이 요만해져. 자, 대기압이 요만해지면 또 이 대기압이랑 평형을 이루어야겠죠? 그만큼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힘이 또 평형을 이룰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다른 개념 y라고 해볼게요. y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y만큼의 힘으로 위로 누르겠지. 그럼 딱 요만큼의 힘만큼 또 수은이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낮은 기둥의 높이만큼 대기압이 작용되겠죠. 수은의 기둥이. 그러면 기압이 낮은 곳, 얘는 지금 기압이 낮은 곳이죠. 기압이 낮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 이 76cm였던 수은 기둥이 훨씬 더 낮은 높이를 갖게 된다.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반대로 기압이 높은 곳을 가면은 76cm보다 좀 더 높은 수은 기둥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책도 봐보면 56쪽에 기압을 측정해가지고 실험 결과 정리 수은 기둥의 높이 변화 있을 거예요. 자, 수은 기둥의 높이 변화 한번 봐봅시다. 거기 보면 기압이 같을 때, 지금 내가 아까 왼쪽 색에 그렸던 거, 기압이 같을 때에는 유리관의 굵기가 어떻든 기울기가 어떻든 간에 수은 기둥의 높이는 항상 일정하다
라는 거. 그리고 기압이 높아질 때랑 낮아질 때 있는데 나는 이제 기압이 낮아질 때랑만 예시를 들어줬어요. 기압이 낮아질 때에는 수온의 기동 높이가 감소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 꼭대기에서 가져가면은 이런 변화를 갖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이걸로 많이 나옵니다. 수온 기동의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 산 꼭대기 가져갈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래 있는 표에 1기압은 76cm Hg 수온 그리고 1013헥토파스칼이랑 같다. 이거를 수온 대신 물로 대체하면은 물은 10m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공기 기둥 약 1000km의 압력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1000km라는 숫자는 예전에 그 대기의 층상구조 할 때 나왔었습니다. 우리 기권의 층상구조 할 때 아래 맨 아래에 대륙권, 그 위에 상층권, 그 위에 중간권, 그리고 그 위에 열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대기, 기권에 해당하는 가장 최상층의 높이가 1000km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이는 공기기둥 약 1000km까지 높이, 즉 10권까지 높이를 의미합니다. 10권까지. 10권까지의 모든 공기의 압력을 합쳤을 때 1013헥토파스칼 정도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압의 변화 해가지고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요. 1번,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것도 계속 내가 포화 수증기랑 뭐 구름, 기권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결국에는 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기압, Y축이 높이라 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대부분의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저번에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공기가 매우 희박해. 그렇다고 해서 기압이 0인 건 아니고요. 기압이 0인 건 아니고 공기가 매우 희박해. 근데 아래로 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공기덩어리가 가라앉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공기가 갑자기 급상승해. 기압이 증가합니다. 기압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날개 3번인가? 4번에 나와 있네요. 날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기압이 아래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얘는 중력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측정하는 기압의 변화가 오면은 측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압은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공기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얘도 다 이동을 해. 이동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한쪽에 공기가 엄청 많이 모여있을 때가 있을 거고요. 어느 순간 다른 쪽에는 공기가 부족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는 공기가 많고 한쪽에 공기가 적네요. 이런. 왜 이렇게 느꼈어? 제가 앞에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책은 있지? 네. 제 사람 중이에요. 자, 책은 56쪽 있는데.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공기가 많은 곳, 공기가 적은 곳이 있다. 그러면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향수 뿌리면은 공기의 고분자에서 저분자 쪽으로 얘네들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기도 분자가 많은 쪽, 공기가 많다. 어떤 한 곳에 공기가 많아요. 56쪽. 그리고 어느 한 곳에는 공기가 적어. 이러면은 공기가 많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거. 공기가 이동하면서 부는 거를 그냥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 공기가 많은 형태, 얘네들은 공기가 많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고기압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공기가 적어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요 라고 해서 저기압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부는 게 바로 바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센 곳, 우리나라에서도 바람이 특히 좀 많이 자주 불고 많이 부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닷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특히 부산 뭐 해안가, 동해안 쪽 이런 쪽을 보면은 해안가 쪽에 보면 모래사장이랑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바람이 되게 자주 불어. 그래서 너네들이 겨울에 부산이나 뭐 강원도나 동해안 쪽을 가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거든요. 겨울에는 온도는 높은데 더 추워. 왜냐면 칼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높은데 더 추운 이유가 걔네들은 해안가를 가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광주 내륙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바다 이거 모래 바다 라고 해볼게요. 낮이라고 해봅시다. 자, 낮에 바다랑 모래를 두고 봤을 때 낮에는 해가 떠 있죠? 해가 떠 있으면은 해가 쨍쨍쨍 열 가열해줄 거야. 근데 모래랑 바다는 비열 차이가 심해요.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비열이 큽니다. 그러면 모래랑 바다 중에서 낮에 훨씬 가열이 잘 되는 애는 모래 쪽이야. 육지 쪽. 그죠? 그러면 이쪽은 공기가 뜨거워져.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뜨거워져. 그리고 바다 쪽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모래에 비해서는. 공기가 차가워요. 자, 그러면 늘 했던 거. 뜨거운 공기는 위로 상승하려고 한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해요. 위로 상승해. 여기 입장에서는 내 공기가 다 위로 가버리는 거야. 공기가 점점점 부족해지게 되겠지? 공기가 점점점 부족해지면 요 같은 형태가 됩니다. 얘를 저기압.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 입장에서 공기가 자꾸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자꾸 나한테 공기가 모이네? 공기가 모이네요? 점점 기압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기압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기압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알고 있듯이 공기가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 자, 근데 바다에서 모래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풍이라고 해요. 해풍.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밤을 봐볼게. 밤을 봐보면 똑같이 모래 있고요. 바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열 차이에 의해서 모래가 훨씬 더 빨리 냉각이 됐을 거야. 그죠? 밤에는 모래가 훨씬 더 빨리 냉각이 되니까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서 빨리 냉각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더 차가워.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모래보다는 약간 따뜻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위로 아래로 하강한다. 위로 상승한다. 아래로 하강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압 형성이 된다. 근데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H. 내가 이거를 기상에서는 표현할 때 고저라고 한국말로 안 써있고 보통 너네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H, L로 되어 있을 거예요. High, Low.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일 때는 H, 그리고 여기는 저기압이 발달된다. L.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죠. 오케이. 얘를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해서 육풍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부는 이런 현상을 해류풍 합쳐서 해류풍이라고 해요. 해류풍 합쳐서 해류풍이라고 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 뜨거운 곳에서는 저기압, 차가운 곳에서는 고기압이 더 분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다시 저기압, 고기압을 다시 정리해서 적어보자면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구름 잘 발생되는 조건 한 가지가 저기압, 공기가 모여드는 곳에서 공기가 상승할 때 이럴 때 구름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상승기류 발달한다는 거.
그리고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하강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모여들어서 너무 많이 모여들면은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쭉 들어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일단 하강기류가 만들어진다. 이런 하강기류일 때는 날씨가 맑은 날씨예요.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고기압, 저기압에 따른 기압 차이로 인해 바람이 발생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비열 차이로 인해 온도 차이가 발생을 했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기압 차이가 발생을 했고,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발생을 했죠. 정리해보면은 온도 차이에 의한 기압 차이로 바람이 발생하였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류풍까지 했고요. 마지막 계절풍까지 해볼게. 계절풍 이거 하고 쉴게요. 계절풍. 자, 계절풍도 얘랑 원리가 같아. 얘도 원리랑 같아. 자,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여름부터 봐볼게. 여름부터 봐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여기 옆에는 중국, 유럽, 러시아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일본도 있지만 크게는 그 태평양 바다 되게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 우리나라 기준으로 요쪽에 북서쪽에는 육지가 존재합니다. 육지. 그리고 요쪽에는 남동쪽에는 바다가 존재해요. 태평양이라는. 자, 그럼 여름에 또 비열 차이에 의해서 육지랑 바다 중에서는 육지가 훨씬 더 잘 뜨거워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뜨거워져. 여기는 차가워져. 바다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육지가 훨씬 더 가열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뜨거우니까 차가운 곳에서 이제 공기가 또 하강하니까 하강기류에 의해서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럼 고에서 저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남동풍이 부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주로 크게 보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태평양이 있으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겨울에 물론 남동풍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남동풍.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여기 육지 쪽이 훨씬 더 냉각이 훨씬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 이번에 눈 엄청 많이 오고 겨울 중국 쪽도 춥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차가워요. 그럼 여기가 차갑다는 얘기는 고기압 발달되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겨울에는 북서풍의 계열이 바람이 분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조금 이슈였던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 이루어오려면은 여름에 백두산이 터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겨울에 터지면 이쪽에 백두산 있잖아요. 겨울에 터지면은 이 북풍 계열 타고 아주 우리나라로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산재 같은 것들이. 근데 여름에 여기서 터지면은 이 타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남풍 타고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피해가 적으려면 여름에 터지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겨울에 터지면 그 피해를 고지고대로 우리나라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류풍이랑 계절풍까지 했습니다요. 나머지는 쉬고 나서 이어갈게. 해볼까? 이제 어디 할 거냐면요. 57쪽 개념다지 5문제 지금 풀어볼까? 자, 해볼게. 자, 1번에 답 채점해봅시다. 1번은 OXXO. 자, 2번에 같다, 높아, 같다. 3번은 1기압 1013, 10m. 그 다음에 4번은 기압은 상승, 니은은 하강, 디귿 하강, 리을 상승. 그 다음에 5번은 육풍, 바다. 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넘겨서 오늘 뒤에
58쪽에 기단까지 갈 거거든요. 기단 하기 전에 잠시 넘겨가지고 62쪽을 가볼게. 이거 또 뭐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해류풍 실험인데 이거 잠깐 지우고 저게 그냥 똑같습니다. 어떤 수조에 이쪽에는 모래를 갖다 넣고 이쪽에는 물을 갖다 넣어. 그리고 가운데에는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위에는 적외선 전등을 달아요. 적외선 전등 달아요. 그리고 가열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열을 시켜주면 모래가 더 뜨거워지겠죠. 지금 이 상황은 전등을 가열을 시켜주는 거 보면은 낮을 나타내는 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낮 상황이기 때문에 모래가 훨씬 더 비열 때문에 뜨거워져서 공기 상승, 여기는 공기 하강, 여기는 공기 하강 하면서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 그래서 얘는 이 실험 자체는 정확히는 해풍을 보기 위한 실험 장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해풍을 보기 위한 실험 장치다. 정확히는 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요. 나랑 정리하기 같이 봐보면 정리하기 1번에 물 위보다 모래 위 공기가 훨씬 더 빨리 데워지겠죠. 빨리 데워져서 위로 상승한다. 그 다음에 정리하기 2번 모래 위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서 점점점 기압이 낮아진다. 그래서 저기압 발달된다라고 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압이 높은 물 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정리하기 3번 이에 따라 기압 차이가 생겨서 이에 따라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분다. 라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거 쉽죠? 그래서 확인하기 문제 1번, 2번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다 된 것 같으니 답을 불러볼게요. 자, 1번은 2번, 5번 아까도 말했듯이 육풍이 아니라 해풍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바람이 육지 쪽에서 바닥이 아니라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 5번이 틀렸고 2번 향연기가 움직이는 방향은 얼음물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라고 하면 됩니다. 잘했고 넘겨서 다시 58쪽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단하고 끝낼 건데 기단 내용 뭐 별거 없습니다. 아까 이거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돼. 이 계절풍이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를 또 한 번 더 크게 그려볼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제주도, 독도, 울릉도 그려놓고 자, 이 우리나라를 4등분 한번 해볼게요. 4등분 해서 우리는 이 가로축이랑 세로축만 잘 외워두면 돼요. 자, 세로축은 습도랑 관련이 있는 축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기준 왼쪽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 이 왼쪽은요 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태평양 아주 거대한 바다가 있어요. 그죠? 그럼 육지 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건조할 수밖에 없어.
그치?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다 쪽으로 하면은 상대적으로 수변하거나 혹은 다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로축 봐볼게요. 자, 세로축은 지금 높이 고위도 저위도죠? 그러면 고위도로 갈수록 우리는 차갑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저위도로 갈수록 좀 덥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고온 혹은 온난, 그리고 위로 갈수록 저온 혹은 한랭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런 식의 공기 성질들을 띠는데, 이런 것처럼 뭐 고온, 다습한 공기 덩어리가 있어. 그런 성질이 비슷한 고온, 다습한 공기들끼리 모이면 그게 하나의 기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단이란, 거기 나와 있는 기단이란 뭐냐면, 어디다 적어내냐? 자, 기단이란 뭐냐면 그냥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질이 비슷한 공기들끼리 뭉쳐져서 만들어진 공기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딱 4분할이 됐죠. 4분할이 됐는데 이쪽에는 고온, 다습한, 고온, 수변한 이런 공기들이 모여져서, 성질이 비슷한 이 공기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기단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저온, 다습한, 한랭, 다습한, 한랭, 수변한 이런 공기 덩어리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단. 이렇게 총 우리나라에는 4개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기단의 이름이 뭐냐면 북태평양에 있다라고 해서 태평양 북쪽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합니다.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얘의 성질을 봐보면은 고온, 다습, 온난, 수변 이쪽이죠. 그러면 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는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까요? 얘는 고온이니까 여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은 얘는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애거든. 여름에. 자, 근데 우리 아까 여름에 이쪽에 고기압 발달이 됐었죠. 이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요쪽에 하필 고기압이 발달되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기단은 고기압입니다. 고기압. 주로 고기압일 때 여름에 많이 발달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대부분 고기압이야. 이 4가지. 다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에 미치는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미치는 애는 한랭 건조. 우리나라 날씨 생각해보면 춥고 건조하죠? 겨울에는. 그래서 이 기단의 이름은 뭐냐면 시베리아 기단. 얘는 또 위치상 아까 습고했죠? 겨울 이쪽에 차가운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가운 고기압 겨울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북태평양 기단이랑 시베리아 기단이 그냥 고기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네들은 이곳에서 북태평양이라는 어떤 한 공간에 정체되어 있어. 정체되어 있는데 여름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이제 겨울 다음 봄 다음에 여름이죠. 뭐 예를 들어서 봄 다음에 여름이 다가올 거 아니야? 그동안 여름에 다가오는 동안 고온, 다습, 온난, 수변한 이런 공기 덩어리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이 찾아오는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온난, 수변한 공기 덩어리가 점점 많아져.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북태평양 기단이 있었어. 작게 있었는데 점점점 이 공기 덩어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얘가 점점 성장할 수가 있겠지. 그치? 점점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다가 우리나라까지 성장을 해. 성장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온난, 수변한, 고온, 다습한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매우 덥고 매우 습한 이런 날씨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름 갔어. 이제 그 다음 가을 오고 겨울 오겠죠. 겨울 올 때도 마찬가지로 한랭 건조한 이쪽이 성장을 계속해. 성장해.
그러니까 성장하는 동안 얘네들은 한랭 건조 겨울 오면은 점점 사이즈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사이즈 점점 줄어들고 얘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야. 밀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랭 건조한 기단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을 묶어서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해요. 정체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는데 성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쪽 두 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지금 여름이랑 겨울 했는데 우리나라 계절은 사계절이죠. 물론 요즘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봄, 가을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있었어. 그래서 봄, 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에는 양쯔강 기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습니다. 오호츠크해 기단. 자, 아까 시베리아랑 북태평양이랑 다르게 얘네들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치고 가. 그러니까 이 기단 자체가 공기 덩어리가 직접 이렇게 움직여. 직접 이렇게 갖고 와. 갖고 치고 움직이는. 치고 갔다가 아주 잘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해요. 얘네 둘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쯔강 기단은 지금 고온 건조한 애죠. 우리 봄이랑 가을 생각해보면 많이 건조하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온난 고온 건조보다 온난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온난 건조. 그래서 온난하고 건조하다. 얘네들이 양쯔강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얘는 봄, 가을 보통 계절이 좀 짧잖아요. 그죠? 짧게 치고 갑니다. 짧게 왔다가 가. 다시 왔다가 가. 그래서 이런 짧게 치고 가는 거. 그리고 이 오호츠크의 기단은 훨씬 더 짧고 치고 가. 얘는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초여름. 얘 보면 한랭, 다습 하잖아요. 얘는 바로 꽃샘추위.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추워질 때에는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한랭한 이 기단이 짧게 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꽃샘추위 오고 추워지고 분명 더운 여름에 갑자기 더워지고 추워지고 혹은 이제 봄철에 꽃샘추위 같이 이런 것들이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정리해보면은 북태평양 기단 먼저 양쯔강 기단이 봄에 치고 가요. 치고 가. 근데 이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 성장을 해. 그럼 얘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고 북태평양 기단 성장을 해가지고요. 왔다가 이제 여름 좀 지나가.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공전을 하잖아요. 지구는 공전. 이제 공전하면은 공전함에 따라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처럼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처럼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처럼 어쨌든 얘가 치고 가면서 다시 초여름 혹은 얘네들 치고 가면서 꽃샘추위 오다 가다가 다시 가을 되면은 얘가 다시 치고 들어옵니다. 얘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다시 치고 들어와. 치고 들어오는데 또 여름 시기 겨울이 커져. 그러면 설자리 없어지니까 다시 들어가. 얘 쫄다고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겨울 다시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사이즈 작아지면 치고 들어왔다가 여름 커지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 책에 보면은 보면 그 기단 4가지 있고 성질, 한랭, 건조, 저온, 다습, 온난, 건조, 고온, 다습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X축이랑 Y축, 가로축이랑 세로축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근데 얘가 거기는 뭐 북태평양 기단이 고온, 다습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책에는 또 온난, 수변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조금 다르게 써져 있어서 너네들이 나중에 선생님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뭐 학습지를 주시면 그 학습지 정리해놓은 버전이 있겠죠? 그걸로 외우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가로축과 세로축 버전으로 다 적어놓고 이건 학교 쌤마다 좀 다르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 서로 비슷한 공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기단을 만들고 얘네들이 총 4개의 기단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근데 이 기단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온난 다습한 고온 수뷰나 요 북태평양 기단이 치고 올라왔어.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라는 육지에 상륙을 한 거죠. 그치? 육지에 상륙을 하면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다습했지만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은 얘가 건조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공기의 성질, 기단의 성질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라는 것까지 하면은 우리 기단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옆에 있는 59쪽에 6, 7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다음과 같으니까 뿔 불러봅시다. 6번에 555XX. 자, 다음에 7번은 차례대로 시베리아 오츠크의 양쯔강 경향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된 것 같고 넘겨서 다른 반은 64랑 65쪽에 있는 9번까지 다 풀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풀고 숙제 없이 집에 갑시다. 지금 풀어봅시다. 1번부터 9번까지. 오케이. 답을 불러보고 끝내봅시다. 자, 1번에 4번, 2번에 A는 B랑 같다.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은 뭐 불균등 가열로 인해 기온 차이 발생, 그 기온 차이로 인해 기압 차이 발생, 그래서 기압 차이로 바람이 분다. 다시 불러주면 불균등 가열로 기온 차이 발생, 기온 차이 발생해서 기압 차이 발생, 기압 차이로 바람 발생 하면 됩니다. 자, 8번에 4번, 9번에 4번. 아, 미안하다. 8번에 3번. 8번에 3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하면 됩니다. 오케이. 질문 있나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쉬다가 집에 갑시다.